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보내드리는 유튜브 특강. 오늘은 16년 만에 금성과 토성의 저녁 데이트, 이런 주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16년 만에 이 금성과 토성이 저녁에 데이트를 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날짜는 1월 23일 저녁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날 날씨가 혹시 맑은 곳에 계시면 꼭 한번 저녁 하늘을 봐주시기 바래요. 자, 저녁 한 6시 반경입니다. 1월 23일 저녁 6시 반경 이 서쪽 하늘, 남서쪽 하늘을 보면은 아주 얇아진, 자, 1월 22일이 설날 음력 1월 1일 날 해와 달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 달이 안 보였고, 하루가 좀 지나면서 아주 얇은 초승달이 저녁 하늘에 보입니다. 그 위쪽으로 가장 밝은 금성과 그 바로 옆에 1등성 정도의 토성이 보여요. 금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한 4등급 정도. 그러니까 한 등급이 내려갈 때마다 2.5배씩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금성의 밝기는 토성이라든가 다른 1등성에 비해서 100배쯤 밝아요. 자, 이 포마라우트라고 하는 이 남쪽 물고기 자리에 1등성이 옆에 있는데 이거보다 한 100배쯤 밝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물론 그거보다 달이 아무리 초승달이라도 조금 더 밝겠죠. 그래서 이 금성과 토성이 굉장히 가깝게 접근한다. 그것이 이제 데이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이렇게 저녁 하늘에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 6시 반경에 지평선 위로 초승달이 있고 금성과 토성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초승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금성과 토성이 있는데, 금성과 토성이 어느 정도 가깝냐 하면, 자, 이 망원경으로 한시야에 보일 정도로 가까워요. 망원경으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한시야에, 자, 이렇게 토성이 보이면서 한쪽에 금성이 보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달이 오 안에 쏙 들어갈 정도, 보름달 지름 정도만큼 토성과 금성이 가까워진 거예요. 사실은 이 23일 날 새벽에 이거보다 한 반 정도 더 가까웠거든요. 근데 새벽에는 이 토성하고 금성이 떠오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해가 뜬 다음에 토성과 금성이 떠올라서 해가 질 때쯤 이 토성과 금성이 보였기 때문에 간격이 조금은 벌어졌거든요. 2배 정도. 그래도 망원경 한시야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토성과 금성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토성 혹시 망원경으로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세요? 자, 이달 중에 와서 안 보시면 다음 달부터는 토성이 굉장히 빨리 지기 때문에 거의 태양 쪽으로 가가지고 저녁 하늘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 가을쯤 되지만이 다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성 보시고 싶으신 분들, 자, 이번 달 지나기 전에 꼭 한번 천문대 와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천문과학관에서는 이날 행사를 갖다가 6시 반부터 7시까지, 정기 프로그램은 7시에 시작하지만 그 전에 해지고 나서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토성과 금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자, 토성을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고리를 보입니다. 저희 천문과학관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주 예쁜 고리를 가진 토성. 자, 그리고 근데 금성은 망원경으로 보면 그냥 제대로 형태를 못 알아보겠어요. 지평선 근처이기 때문에 대기의 흔들림도 있지만 이 밝기가 워낙 밝고, 그리고 대기가 워낙 진한 구름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빛이 이글거리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높이 있을 때는 이런 빛들을 제거하면 이 달처럼 좀 찌그러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이 오른쪽으로 볼록한 완전히 보름달하고 상현달 사이에 있는 왼쪽으로 좀 덜 찬 정도의 그런 모양인데요. 거의 정확한 모습을 아마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 사실 이 저녁 하늘에서 이 금성과 토성이 이렇게 만난 것이, 자, 16년 만이라고 그랬죠. 2007년 이후에
전역하는 애 처음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번에 못 보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자, 제가 이제 앞으로 한 십몇 년 동안에 이 금성과 토성이 만나는 걸 봤거든요. 목소까지 해서 봤는데, 자, 이번 말고는 쭉 가보면 저녁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건 2037년 7월 22일이에요. 이때쯤 되어야지만이 다시 저녁 하늘에서 금성과 토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깝게 마치 금성과 토성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더 가까운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4년 후 2037년 7월 22일 날은 금성과 토성이 2분 정도면 지금보다도 달의 이 반지름이 거의 이 각도로 치면 30분 정도 되거든요. 1도가 60분이에요. 1도에 3분의 1, 절반 정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죠. 자, 그래서 이번에 1월 23일을 못 보시면 다음에는 2037년 7월 22일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금성과 토성이 만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보기 힘들고 천문과학관도 문을 안 엽니다. 그리고 대신에 금성과 목성이 만나는 날도 있습니다. 자, 3월 2일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3월 2일에 저녁 시간에 오늘 본 거 정도로 금성과 목성이 만나는 일도 있어요. 자, 금성은 저녁 7시경입니다. 자, 금성과 토성도 이쁜데 금성과 목성은 더 이뻐요. 왜냐하면 목성의 밝기가 토성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성이 제일 밝고 그 다음에 목성이 그 다음에 밝거든요. 물론 목성보다 금성이 한 10배쯤 밝은데 토성은 또 그거보다 목성보다 10배쯤 흐리거든요. 그래서 3월 2일 날 7시도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 행성은 아니지만 초승달하고 금성이 데이트하는 날도 있습니다. 3월 24일이에요. 3월 24일 날 저녁에는 초승달과 금성이 굉장히 가까이 붙습니다. 자, 제주도에 계시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초승달 사이로 금성이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자, 아무튼 자, 3월 2일 날 목성과 금성이 데이트한다. 그리고 3월 24일 날에는 저녁에 초승달과 금성이 데이트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성과 토성이 데이트가 힘드냐? 뭐냐면, 자,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한 29년 정도 걸립니다. 금성은 채 1년이 안 걸리죠. 그런데 금성이 움직일 때마다, 태양하고 돌 때마다 한 번쯤은 토성 옆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토성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가까이 만나는 게 드문 이유는, 자, 여기에 보면 궤도 경사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구가 도는 궤도를 황도라고 하죠. 그 황도에 대해서 행성들이 얼마나 약간 기울어진 각도로 태양을 도느냐는 거거든요. 수성이 제일 기울어진 각도로 돌아요. 7도. 역시 제일 조그만데 제일 태양 앞에서 찌그러지게 도는데 제일 나머지들 중에서는 금성과 토성이 가장 3.4도 정도로 기울어진 각도로 돕니다. 목성은 1.3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화성도 1.85도. 그러니까 화성이나 목성보다 토성과 더 가까이 지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에 차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는 길이 지구가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해요. 태양계 행성들이 거의 비슷하게 돕니다. 비슷하게 도는데 약간씩 기울어져 있어요. 그 기울어진 각도가 제일 큰 것이 수성, 그 다음에 금성과 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것들끼리 돌다가 만날 때 가까워지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녁 하늘에서 금성과 토성이 만나는 것이 한 십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목성은 조금 더 금성과 좀 더 자주 만나겠죠. 그죠? 자, 금성 가깝고도 먼 이웃입니다. 크기로 봐서는 지구와 가장 비슷합니다. 자, 이 태양을 한 바퀴 삥 돌 때 공전 주기는 224일.7, 거의 225일쯤 걸리죠. 자전하는 것은 조금 더 길어요. 보통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지만 금성은 동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 주기가 이 공전 주기보다 좀 더 길은 243일. 그런데
해가 떴다 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 하루는 116일쯤 돼요. 지구와 이 거리는 막 1km 좀 넘고, 자, 대기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대기가 두꺼워가지고 지구보다 한 100배 가까이 돼요. 그리고 표면의 온도는 거의 500도 가까이 육박합니다. 이 대기가 두껍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간 열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온실 효과라고 하죠.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성은 지구와 크기로 봐서는 가장 비슷하지만 반지름이 6,000km 정도, 지구가 한 6,300km 되잖아요. 크기로 봐서는 지구가 가장 비슷하지만 환경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 불같이 뜨거운 거죠. 자, 금성의 하루는 약 한 117일. 좀 어려운 건데요. 자, 금성이 이렇게 삑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자, 이 자전을 갖다가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해요. 반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가 떴다 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 하루는 117일 정도가 됩니다. 하루가 제일 긴 행성은 어디예요? 사실 수성입니다. 수성이 하루가 제일 길어요. 거의 170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제일 긴 행성은 수성이고 176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성인데 금성의 하루도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가 떴다 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7일 정도 돼요. 지구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금성은 이 지동설을 증명했던 그런 이 행성이기도 합니다. 자, 갈레이가 1610년에 금성을 관측한 거예요. 자, 과연 과거에는 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지구 둘레를 어떻게 돼요? 지구 둘레를 금성이 돌아야 돼요. 자, 지구 둘레를 금성이 돌다 보니까 자, 그러면 태양도 같이 돌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이 모양이 바뀌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근데 태양이 중심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지구에서 보니까 지구에 가까워지면 찌그러집니다. 저렇게 멀리 해가지고 태양 기준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 반대편에 가면 점점 둥그레지면서 크게 좀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지구 바깥에서 금성이 태양과 같이 지구를 본다라고 보면 지구에서 봤을 때 동그랗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태양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천동설일 때의 금성의 모양이고 이것이 지동설일 때의 금성의 모양인데 실제로 보니까 갈릴레이가 관측해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의 위상 변화를 보면서 지동설이 맞구나 하는 것을 갈릴레이가 또 깨달았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만약 금성이 지구로 돈다면 금성은 둥글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다면. 그죠? 밝게 보이는 것이 태양이기 때문에. 금성의 바깥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좀 더 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행성입니다. 자, 6,300km 반지름이. 그러면 지름은 한 13,000km 되죠. 금성은 반지름이 한 6,000km. 그러면 반지름이 6,000km니까 지름은 12,000km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짙은 대기로 인해서 자, 이렇게 뭐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건 보이지만 내부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재미없게 보입니다. 아주 눈부시기 정도로 밝게만 보여요. 자, 그리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진 토성. 정말 골이 정말 예쁩니다. 자, 이 지구보다 평균 반지름이 6만 킬로미터, 한 9배 정도 더 큰 거죠.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29.4년. 그죠? 목성과 마찬가지로 이 가스 행성들은 자전을 빨리 합니다. 10시간 정도를 자전합니다. 그리고 거의 멀리 있기 때문에 자전 주기랑 하루랑 거의 같아요. 자, 이 토성은 재밌는 게 크기는 굉장히 크지만 중력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에요. 그 이유는 워낙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 자, 대부분의 역시 대기는 이게 수소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대기도 대부분이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은 목성과 마찬가지로 거의 80개가 넘는 그런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성은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뭐 목성의 위성이 많다, 토성의 위성이 많다, 뭐 따지긴 어렵고 80개가 넘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성의 토성의 고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 토성의 달이 부서졌다. 아니면 또 소행성의 회성이 끌려오다가 부서졌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최근 들어와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토성에 가까이 있던 달 하나가 끌려 들어가면서 부서져 가지고 이런 고리를 만들었는데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토성을 탐사했던 카신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뭐 초당 10톤 정도의 물질들이 토성으로 빨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토성의 고리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토성에는 재미있는 위성이 하나 있죠. 토성의 위성 중에 가장 큰 타이탄. 자, 반지름이 2,500km. 자, 반지름이 2,500km니까 지구의 달보다도 더 크죠. 자, 지구의 이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 반지름이 한 4분의 1 정도, 한 1,500km 정도 되는데 얘는 2,500km 더 크죠. 근데 이 타이탄에는 대기가 있어요. 태양계 위성 중에서 유일하게 대기를 갖고 있고 그 대기가 지구와 비슷한 질소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에는 메탄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너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1월 23일에 있을 이 기본적으로 금성과 토성의 16년 만의 저녁 데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저녁 시간에 서쪽 하늘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7시 넘어가면 져버리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 근데 혹시 그날 못 보셨더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금성 옆에서 밝은 것이 토성이다 하는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드린 금성과 토성의 데이트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 올 개미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충주고로 신문과학관에서 보내드린 이 새로운 새해 맞이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